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LA 모터쇼에서 이미 선을 보였고 드디어 오늘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와 동시에 기자들은 미디어 시승회를 하고 판매도 오늘부터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어제까지 예약을 받았는데 10일 만에 얼마? 2만 명이 2만 대, 넘었더라고요. 무려 2만 네. 대가 벌써 이제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네네. 송 기자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저는 좀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남성 중심의 디자인 네. 그런 뭐랄까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디자인 자체부터가 사실 워낙 볼드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염탐을 그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위기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강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그동안 왜 이런 걸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면 디자인, 공간이면 공간, 첨단 사양이면 첨단 사양 거기다가 가격까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 일단 저희도 타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만 봤을 때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블랙홀에 가까울 정도로 네. 지금 이게 뭐 그랜저급의 이제 앞바퀴 굴림 준중형 고급 세단, 그다음 그 위에 G80 정도까지, 그다음에 SUV로 가면 산타페, 베라크루즈, 기아의 모하비, 렉스턴 뭐 그런 정도까지 그 4,000대에서 5,000 심지어는 6,000대까지 걸리는 네네. 거의 모든 차들을 얘가 다 대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거 한 대면 일단 공간이 넉넉하니까 평상시에 세단 대용으로 쓰기에도 사실 괜찮고 가족들이 이동하기에도 괜찮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 험로 주파 모드 이런 것들이 막 적용이 돼 가지고 네. 험로도 상당히 또 잘 가고 그러면 욕심쟁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네. 그런데다가 또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볼드한 디자인이다 네. 보니까 사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판매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타보고 네. 뭐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거 하나쯤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 지금 산타페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도 사실 저는 산타페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안 좋아서 구입을 포기했던 경우인데 그런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SUV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마 이 차는 산타페 같은 느낌은 아닐 거다라는 아닐 것 생각이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휠 베이스가 2,900mm고 길이가 4,980mm면 지금 현대차에서는 동급 최장 휠 베이스, 동급 최대 사이즈, 동급 최대 실내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동급이라는 거는 국내 기준, 국내 모하비랑 렉스턴이랑 경쟁을 했을 때 뭐 모하비가 2895로 얘보다 휠 베이스가 5mm가 짧고 렉스턴은 2865니까 휠 베이스가 35mm가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휠 베이스도 제일 길고 실제로 차체 길이도 얘가 더 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급 최장이고 또 실내도 더 넓은 건 사실이긴 한데 글로벌로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후륜 구동 베이스의 X5나 GLE보다는 휠 베이스가 짧아요. 네. X5랑 GLE가 4,880 정도니까 이 차가 4,900이 넘으니까 네. 길이는 이 차가 훨씬 더 긴데 휠 베이스는 아무래도 그 차들은 후륜 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휠 베이스 좀 더 넓게 나온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차랑 글로벌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리미엄이랑 양산 브랜드를 떠나서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가장 경쟁에 가까운 모델이 XC90이에요. 아마 익스플로러도 익스플로러도 경쟁이 되고 XC90도 얘가 보면 길이가 4,950이고 얘는 4,980이니까 얘가 XC90보다 길이가 3cm가 더 길거든요. 근데 XC90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앞바퀴 굴린 베이스 모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차는 휠 베이스가 얘보다 훨씬 넓어. 2984나 얘보다 휠 베이스가 84mm나 더 길어. 그러니까 사실 볼보가 최근에 휠 베이스를 굉장히 늘리고 오히려 뒤쪽 오버행을 짧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사이즈 면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어떤 휠베이스의 특성만 제외한다면 사이즈 면에서는 거의 동급 최대인 건 사실인데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하면 익스플로러는 길이가 5m가 네. 넘고 휠베이스는 얘가 더 길어.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동급 최대 사이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네네. 그리고 폭도 상당히 넓어요. 폭도 상당히 넓고 키는 오히려 덩치에 비해서 키는 오히려 경쟁 모델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죠. 넓고 맞아요. 낮으니까. 그 쌍용 지포 렉스턴보다 음. 뭔가 낮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훨씬 넓죠. 네. 네. 자, 디자인을 보시면 일단 와. 송원 기자는 너무 터프하고 남성스러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그 디자인 완성도에서는 네. 멋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 취향에는 좀 안 맞는 것 음. 같아요. 특히 요 지금 그릴 안에 채워진 네, 이 네. 크롬 라인들이 네. 굉장히 볼드하잖아요. 엄청 네, 두껍잖아요. 그래서 뭔가 악어 이빨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난번 사실 그 컨셉 모델에서는 얘보다 더 굵었었는데 맞아요. 그나마 좀 얇아지긴 했지만 이번에 사실 좀 악어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헤드라이트 이 부분을 이게 그 글로벌에서 LA 모터쇼에서 공개된 거랑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LA 모터쇼 때는 여기 헤드라이트가 2개였었고 여기 여기 막혀 없었어요. 있고. 여기 없었는데 지금 요걸 뚫고 3개로 바꾸면서 현대차 디자인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고객만을 위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거가 악어의 눈의 정말요? 형상을 오. 이미지화한 게 이 헤드램프다라는 건데 여기 뚫린 거 네. 요게 악어의 눈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전체가 악어의 눈을 형상화했다는 건지 정하진 않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왜 악어가 물 속에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코랑 눈만 이렇게 물 위로. 뾰족 네. 내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눈 하나 똑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게 형상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관통하듯이 이어져 있어서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색달라요. 사실 네. 궁금한 거야. 네. 요거를 딱 벗기면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돼 있을지 아니 여기만 켜져 있는 건지. 네, 당연히 네.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느낌은 진짜 뜯어내면 딱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북미 모델과 다르게 여기 램프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북미는 조금 더 큰 거가 약간 큰 거가 네, 두 개. 맞아요. 큰 게 두 개가 있고. 네. 근데 디자인은 이게 훨씬 더 예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옆에도 이렇게 벤트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도 뒤쪽까지 냉각이 되게끔 다 뚫어놨더라고요. 꼭 우리가 가야 될 시간이다. 네. 일단 그리고 앞모습에서는 네네. 이 세로 라인들, 그러니까 네. 수직 라인들이 많이 쓰였어요.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모습에서 제일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가 진짜 두껍죠. 보통 일반 캐스케이딩 그릴이면 네. 테두리가 대부분 일정한 비율로 같은 두께로 테두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더 넓어지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그 입체감 또는 볼드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이 디자인이 사실 조금 마음에 드는데 여기랑 좀 구분이 덜 된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강조됐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전 여기가 진짜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저는 차라리 여기가 이어져가지고 그냥 그림자처럼 멀리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각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 너무 강조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램프랑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로 시선이 분산되면서 전체적인 비례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윈드실드가 비례가 있잖아요. 네. 앞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가 좀 얇아요. 네. 전체 이게 멀리서 보면 맞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컨셉카에 가깝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시야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얇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차체가 볼드한 느낌, 좀 더 컨셉카 같은 느낌을 그대로 잘 살리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기도 깜빡이도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놓고. 이거 실내의 음. 디자인 그 라인들이랑 좀 비슷한 것 아,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뒤쪽으로도 보시면 여기도 라인이 이렇게 넘어오는 요것도 사실 특이하죠. 좀 특이하죠. 그리고 요거 전체를 이제 까맣게 처리하는 거 맞아요. 이건 뭐 유행이니까. 네. 그리고 요 라인보다 살짝 높아요. 음. 살짝 높은 그런 점들도. 진짜 여기 쓰인 크롬 라인이 앞에는 네. 좀 얇은데 점점 두꺼워지네요. 이게. 맞아요. 여기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뒷모습 리어 램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도 세로로 여기도 빛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멋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컨셉카에서나 그동안 진짜 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양산차에 구현이 돼가지고 네.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얼핏 뒷모습에서는 약간 픽업 트럭의 느낌, 그 좀 투박한 그 느낌이 있다 맞아, 생각은 맞아. 했어요. 네, 자, 일단 출발하고 네, 빨리 출발하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사실 산타페는 너무 날카로운, 얘도 좀 날카로움이 조금 있긴 있구나. 그 소렌토랑 네. 산타페 중간 중간 정도인 정도?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승차감은 뒷좌석이 이 정도면 그렇구나. 이 확실히 현대차, 요즘 현대차가 차 세팅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좀 단단한데 그걸 충격을 어느 정도 네. 이렇게 걸러주면서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얘도 송원 기자 말처럼 산타페하고 소렌토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좀 소렌토에 조금 더 가까운 쪽.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소렌- 묵직하고 조금 부드러운 네, 느낌이 전체적으로 살아 좀 있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2열에서 이 정도 승차감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겠죠. 1열로 가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간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말할 게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단 뭐 2열 자체가 워낙 넓고요. 이게 지금 7인승하고 8인승이 있잖아요. 네. 요건 지금 7인승이에요. 7인승이네요. 이 여기 또 8인승이면 있죠. 가운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들 2명이 뒤에 타고 있으면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뚫려 있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뒷자리로 넘어가기도 쉬워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7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8인승이 되면 가운데 시트가 양 사이드 시트랑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2명이 타더라도 네네. 여기 1명이 비고 여기 2명 타더라도. 그 연예인들 용으로도 사실 괜찮아요. 그러겠네요. 네, 지금 이게 최대한 뒤로 밀면 이게 지금 다 민 거네. 네, 민 거예요. 다 민 거고 이렇게 누우면 사실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공간도 나오니까 이제 보통 최근에 이제 국산차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카니발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카니발도 결국은 2열에 이제 VIP가 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뒤에 스텝도 같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여유 있어 가지고 그런 연예인들이나 VIP용으로도 사실 괜찮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이제 국산차 중에 이런 차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펠리세이드가 제대로 2열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를 충분히 했다고 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뒷좌석 타려면 좀 앞으로 좀 당기긴 해야겠네요. 근데 당겨도 네. 자리가 넉넉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맞아. 지금 공간이 무릎 공간이 엄청 여유 있기 네. 때문에 뒤에 아무도 안 탔다는 가정하에 완전 뒤로 밀어서 여유 있는 공간을 즐기는 거고 뒤에 누가 탄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여유 있는 공간만큼 확보하고도 뒷좌석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발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음. 발이 안으로 쭉 들어와도 네.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출시된 게 가솔린 3.8하고 네. 디젤 2.2가 출시됐는데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디젤 2.2고요. 전체 다 디젤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솔린에 대한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가격 메리트는 거기서 제대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가솔린에서. 자체가 디젤을 선택하게 되면 147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이 가솔린은 6기통 3.8이고 네. 디젤은 4기통 2.2니까 배기량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디젤이 147만 원이 더 비싸니까. 근데 이제 이 큰 덩치에 가솔린 3.8을 선택을 하면 연비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게 그게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구입을 좀 꺼려 하실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평상시에 주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네. 거예요. 1년에 2만 킬로 이상 3만 킬로씩 타시는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디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거를 데일리카로 업무용으로 자주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근데 평상시에 뭐 세단 같은 종류의 패밀리카가 있고 이거는 세컨카로. 그렇죠. 나들이용이라든가 뭔가 좀 장거리 이동용 그런 용도로 평상시 주행거리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솔린 3.8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의 그 6기통 3.8 엔진 팬이에요. 저는 그 엔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면 아마 만약에 제가 고른다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솔린 쪽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진짜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둘 다 똑같이 네. 트림이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맞아요. 출시가 됐는데
프레스티지 7인승을 고르게 되면 네. 옵션으로 2열 시트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요. 지금 우리가 2열에 통풍 시트가 적용돼 있잖아. 이거는 대형 세단들 중에서 완전 프리미엄 G90 같은 차들, 그런 차들 아니면 사실 뒷좌석에 통풍 시트 잘 안 넣어주는데, 이 차는 가격대가 4천만 원대에 걸리는 그런 SUV인데도 옵션으로 뒷좌석 통풍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진짜 이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USB 이야기도 사실 좀 많았잖아요. USB 정말 많이 달아놨다. 여기 지금 USB를 연결해가지고 여기가 스마트폰을 넣는 공간이야. 아, 충전하기 딱 좋네요, 그렇죠. 진짜. 또 고정시키기가. 네, 여기다 USB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진짜 그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반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G90 뒷좌석 시승하면서 그게 사실은 여기 보면 12V만 잭이 두 개가 있었던 거야. 네. G90 뒷자리에 여기 센터 암레스트에 USB가 하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사실 그거는 USB로 바꿔줘도 되는데 네.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였는데, 이 차는 정말 그동안 아껴두었던 현대가 야, 우리가 진짜 고객을 위해서 이번엔 제대로 한번 통 크게 쏘자 라는 느낌으로 진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갖춰놓은 것 같아요. 여기 220V 단자도 있어. 220V 단자 있으면 노트북 이런 거 뒷좌석에서 그렇죠. 쓸 때 정말 편리하거든요. 천정에도 지금 스웨이드가 박혀 있어. 와, 이런 거 물론 이제 인테리어 패키지이긴 하겠지만 네, 나파 가죽 선택할 때 이 버건디 색깔 고를 때 이 스웨이드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 컬러 어때요, 조은 기자는? 저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요. 위에 스티치 여기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뭐. 네네. 그리고 컵홀더도 지금 양쪽에 두 개씩 진짜? 마련되어 와, 있고요. 컵홀더 두 근데 개씩이나 다만 있네. 좀 큰 짐을 좀 한 번에 넣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팔걸이 쪽에도 네. 좀 좁게 공간이 뚫려 있고 아래쪽에도 되게 좁아요. 공간이. 뒤에 이제 선바이저도 수동으로 이렇게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시트가 진짜 편안하네요. 네. 이게 이 다리 쪽 길이가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시트 길이가 꽤 네. 길어요. 네. 저라면 7인승을 당연히, 일단 저희 가족 구성에서는 당연히 7인승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7인승은 상당히 좋습니다. 팔구리도 이렇게 있구나. 뭐 2열 공간은 정말 뭐 확실하고요. 위에 천정에 지금 에어컨 바람 송풍구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대에서 이거 세계 최초라고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머리 위에서 에어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렉서스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렉서스 지난 세대 LS 뒷좌석에 머리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게 네.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신체의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에어컨을 조절해 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에어컨 장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SUV 최초라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그 미니밴들은 보면 카니발 같은 거 여기에 이제 송풍구 달려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정말. 근데 이거 이제 미끼 좀 여기는 본것 천정은 같은데. 아니긴 하지만 위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SUV 중에서 천정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도록 해놓은 거는 최초다. 근데 이제 천정 자체가 최초인 것은 이제 렉서스가 먼저 한번 했었던 거고, 벨트가 덜거럭거리지 말라고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장치도 있어요. 사람이 안 탔을 경우에 안전벨트를 고정시켜 놓으면 떨거럭거리지 않는 거지. 지금 3열에서 무릎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딱 닿아요, 이렇게. 저 그냥 조금 더 당겨도 돼요. 네. 똑같죠? 아니야, 조금 더 넓어졌어. 네. 그렇게 해서 3열도, 와, 3열에 타니까 진짜 멀구나. 일단 3열 좀 시트가, 높은 것 같아요, 시트는. 네,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고, 사실 조금 더 좁기도 좁고, 아무래도 뭐 2열 시트만큼, 2열은 사실 운전석 조수석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트인데, 3열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빈약하긴 해요. 빈약하긴 한데, 이렇게 가족들이 많을 때는 돌아가면서 3열 이렇게, 아니면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걸리면 3열 타기, 이런 식으로 해서 탔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시트 자체가 이거 뭐 앞에랑 비교하면 분명히 허접해요. 앞에랑 비교하면 허접하긴 한데, 이게 예. 좋네요. 네. 응? 공간 이게 그렇죠. 시트가 진짜 그리고 짧네요. 시트백의 이 두께도 좀 얇기도 얇고, 이거보다는 더 얇고, 여기 안전벨트 여기 달려 있고, 여기도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게 돼 있고,
이게 전동으로 눕힐 수 있는 것도 여기 버튼이 다 돼 있고 USB도 있고 뒤에도 컵홀더가 있고 12V 저거는 이제 트렁크에서 쓰는 거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게끔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 숫자가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뒤쪽에서 공간까지 다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아무래도 넉넉하진 않고 좀 그런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이 뭐 3명, 4명 그 정도라고 한다면 3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접어놓고 그죠? 트렁크로 쓰고 트렁크로 네. 쓰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진짜 3열 접어버리면 진짜 넓거든요. 이거 진짜 탐이 안 날 수가 없다. 근데 차가 너무 커서 싫어 라는 거 말고는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진짜 탐을 안 낼 수가 없는 것 같아. 와 이쪽 실내에서 뭐 앞쪽뿐만 아니라 여기 문에 쓰인 이 라인들도 굉장히 그냥 수평 네. 라인들이 많이 쓰여요. 네, 요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죠. 네, 이쪽 여기 수납 공간 아래쪽에 있는 이 가죽 이벨트 라인, 벨트도 그렇고요. 이 벨트 라인도 특이하네. 이게 색깔이 다르니까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군요.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해놨네. 자, 2열과 3열 공간은 일단 뭐 공간이 넉넉한 거는 눈으로 봐도 한눈에 맞아요.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승차감은 이 정도면 합격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출렁거리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좋네요. 굳이 고르면 소렌토가 좀 더 좋긴 한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이게 더 낫다고 느낄 수도 하겠다. 그래서 좀 많이 타보니까 엄청나게 안락한 분위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살 네.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네. 있긴 있어요. 잔진동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렌토하고 산타페 중간이라는 게 맞는 건데 난 이거를 고를 것 같아요. 소렌토가 더 안락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서로 이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라면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소렌토. 지금은 샌드 모드. 지금 모래바퀴를 들어갑니다. 지금 샌드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뜬하게 가네요. 이 정도는. 좀 오래. 여기 좀 젖었나봐요. 여기는. 들어가. 그렇지. 오. 에이? 우측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야.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으로 라바톤 게이트를 통과해 주시면 좋을 것 끝인가요?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잘 가네. 그냥 거뜬하게 가네요. 그래서 저게 완전히 깊은 모래가 정말 부드러운 모래였을 때 이게 아무래도 지상고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네. 완전 오프로드를 탐험하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 자연에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오프로드 정도는 뭐 다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샌드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식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전륜 구동으로 가다가 뒤가 미끄러지면 그때 가서 이제 구동력을 배분을 하는데 샌드 모드를 선택을 해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륜으로 네. 고정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설정해주는 정도여서 맞아요. 여기 그래픽도 예쁘고 조작감도 네. 막 묵직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이 좋습니다. 돌려봐. 그리고 딱딱 들어오는 게 예쁘죠? 사실 이게 이제 랜드로버의 터렌 리스폰스가 원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닮았어요. 이 그래픽도 많이 닮았어 사실. 네. 이 선인장 그림도 그렇지,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조금은 다른데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닮았어 다르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트레인 리스폰스랑 많이 닮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차 자체가 뒤쪽 오버행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탈출할 때 살짝 뒤에 걸릴 수도 있겠어요. 좀 깊은 데 가면. 그렇죠. 앞쪽은 좀 짧은 거라고 표현하면 또 안 되겠지만 짧은 편은 아니에요. 짧은 편 아니거든요. 뒤쪽은 좀 앞보다 더 길어가지고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휠베이스 대비 전체적으로 길이는 좀 긴 편이에요. 사실 이런 모드를 보면 와 오프로드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주행 느낌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도심 위주 세팅인 것 같아요. 차가 바디는 네. 바디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 남성적이고 각이 빡빡빡 쪄고 볼드하니까 오프로드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지상고가 많이 높지 않죠. 네, 낮아요. 많이 높지 네. 않은 게 눈으로 보이잖아, 그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약간 오프로드용으로 또 튜닝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바퀴를 조금 더 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서스펜션을 조금 올려가지고. 랭글러나 네. 지퍼 렉스턴 최근에 지퍼 렉스턴 탔을 때 또 오프로드 갔을 때는 작은 요철들도 굉장히 좀 과장해서 전달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작은 돌만 밟아도 막 차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오프로드에 좀 더 최적화가 될수록 그게 큰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번에 이 차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렉스턴이나 모하비에 대비해서 네. 팰리세이드는 이제 얘는 모노코크 바디고 그 차들은 프레임 바디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노코크 바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홈로에 자주 들어가시거나 뭔가를 견인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프레임 바디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용도와 그 차의 성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근데 뭐 디자인 자체가 뭐 렉스턴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죠? 네. 팰리세이드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2열, 3열 폴딩이 전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야? 아, 커버, 플라스틱 뭐요? 커버,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접을 때, 다 그러면- 접었을 때는 이걸 펼치면 펼치라고. 여기 이게 팰리세이드라고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네. 해놓은 것도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좀 싸구려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카페트 같은 느낌이었으면 정말 좋긴 했을 텐데. 자, 그러면 2열, 3열 오른쪽 왼쪽 폴딩. 오, 어, 이거 어디서 미안. 많이 봤는데요? 어디서? 레인지 로버.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다가 이게 머리까지. 요때 접히잖아. 요건 진짜 센스예요. 물론 처음부터 접히는 것도 사실 똑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헤드레스트를 접어서 내려가니까 그거는 뭐 아주 좋은 거죠. 와 진짜 반듯하게 접히네요. 어이. 와, 아, 이거는 나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데 저는 저 친구도 혹시 머리가 걸렸어. 아니야, 저기. 팔 때문에. 팔걸이에 걸렸어. 자, 팔걸이에 걸렸고 이걸 이렇게 펼치면 와 진짜 반듯하네요. 들어가 봅시다. 아, 진짜 여기가 오염돼도 닦아버려도 되고. 와.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완전히 펼쳐지지 않네요. 자, 우와, 진짜 길다. 정말 길다. 우와, 와. 와, 역대 넉넉해요. 최대 발도 최대 길이.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그러니까 넉넉해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제외하고는 누울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거의 최대로 길다고 봐야 되겠네. 이 정도면 엄청나다. 이 정도는 진짜 차박 이런 거 할 때 진짜 좋겠다. 앉으시면 어떻게 돼요? 앉으면 머리 다치죠? 여기 안에는 머리가 딱 스크린이 다 들어가네요. 스크린이 닿는데 앞쪽으로 오면 안 되는. 이렇게. 이쪽 여기는 팔긴 했는데. 여기는 여기도 파져 있네.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걸터 조금 앉으면은 어려워. 괜찮겠네요. 네. 근데 이게 전동으로 세워진다는 거잖아. 오, 그죠? 앉아 2열은 있는 상태에서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볼까? 자, 힘이 얼마나 되나 네, 한번. 감지를 하나. 안 올라와. 아, 감지를 하나 보다. 힘을 못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하다가 멈춰버리네요. 그 느낌은 안 오세요? 막 들어 아마 올리는 느낌 안 들어요? 웅하다 끝나버려. 끝나버려요. 네. 와, 송은 기자가 상당히 예리한 걸 발견해냈다. 이게 짐 실려 있는데 혹시나 그죠? 잘못 막 우르르 쏟아지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오,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잘 해놨네. 우와! 뭐 아 이건 신기할 게 아닌가요? 내려서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 아래는 뭐가 있죠? 오, 야, 스크린 러기지 스크린을 여기다 넣어놨구나. 이거 잘 해놨다. 이거 사실 떼서 어디 수납할 데 없으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일단 다시 한번 2열은 여기서 못 세우잖아. 그렇죠. 2열을 세울 수는 없고 3열만 여기서 세울 수가 있는데 3열을 세웠을 때는 사실 러기지 스크린은 필요 없는 거고. 자동으로 막 접히는 거 아니에요? 원터치네 이거. 한번 냅다 보세요. 에이,
아, 원터치구나. 그렇지. 네, 아까도. 원터치. 예. 내려가는 것도 원터치였고, 인사. 올라오는 것도 원터치고. 오. 그러면 다시 이제 3열은 접고 2열만 세워서 한번 공간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밑에 버튼도 있고 레버도 있잖아. 그래서 이 버튼은 위에 있는 어깨 위에 버튼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예, 요거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위에 걸 누르거나 아래 걸 누르거나,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폴딩을 하려고 할 때는 옆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하면 그냥 폴딩이 되는 거죠. 꾹 당기고 있으면 잠깐만. 안 돼? 그렇지. 예.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2열 공간을 한번 보면 등받이 한번 세워줘 봐봐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SUV의 구조인 거잖아, 그죠? 그렇죠. 와, 이렇게 해도 뒤에 엄청 넓어. 제가 돌아갈까요? 예. 2열을 세워놓고도 공간 진짜 넓으네. 다리 쭉 뻗어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넓군요. 예.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고 좋습니다. 넓고 좋습니다. 안에서 탈출하는 버튼이 없어? 진짜 없나? 진짜 없나 봐. 여기 있네. 있는데 이걸 제껴야 되는구나. 비상시에만 뭔가를 넣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제껴야만 되네.